네, 이제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은 공천자 제외까지 하면서 이제 총선으로 달려갈 채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은 하얀 옷 연대를 맺었고요. 하지만 복당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당은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천자 대회 때 김무성 대표가 한 말부터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천은 끝이 났습니다. 당대표로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운동권 정당은 안보 포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속이고 달콤한 공약으로 나라 살림을 거들내는 정당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4.13 총선을 반드시 압승합시다, 여러분. 새누리당 만세! 감사합니다. 일단 저 공약에 대한 그 평가 이전에 김무성 대표 표정이 너무 밝네요. 일단 그 어려웠던 말하자면 뭐 일부에서는 굴복했다라고도 하지만 네. 그 3대3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 또 친박과의 정면 충돌을 막판에서 피하면서 네. 본인이 또 살려야 된다고 하는 유승민, 이재호 등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그 상현식 공천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네. 명분은 최소한 최면은 살렸다. 이런 아마 홀가분한 마음에서 네. 이제 본격적인 이슈전으로 대야 공격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신미선 대기자. 그러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계속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든요. 안보를 포기한 정당이다. 일단 안보는 약간의 소강 상태에 줄어든 듯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인가요? 싸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종목을 달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경제는 사실 잘 먹힐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저 살림살이가 다 팍팍하고 그러니까. 네. 그걸 피해서 새누리당은 역시 안보 네.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운동권이 아닌 네. 그러면서 안보를 중시하는 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한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자를 다독이는 아주 끌어안는 어머니 정당의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잘 싸우고 돈 잘 벌고 하는 아버지 정당 같은 이미지도 있는데 일단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하듯이 안보를 강한 정당 이런 이미지를 투사하겠다는 뜻을 좀 밝히는 것 같네요. 일단 오늘 홍보 영상도 공개가 돼 있고요. 저 당대회 계속 이어갔는데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새누리당 오늘 홍보 영상을 찍는 국회에서 저렇게 뻘만 잠바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운동화 신고 네. 새누리당 지도부와 함께 많은 공천자들이 뛰면서 또 보면 카메라가 저기 있잖아요. 저 앞에서 뛰면서 손을 잡고 뛰면서 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실 텐데 네. 되게 웃깁니다, 저거 사진이. 저기 이제 지금은 손을 놓고 있지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 끝날 듯이 싸웠던 분들이잖아요. 네, 절단 낼 듯이 싸웠는데요. 네. 어떻게 저렇게 선거 끝나니까 저렇게 손 잡는 건 조금 어색하네요. 좀 어색합니다. 네. 빨간 못 잡았는데 저렇게 뛰는 거 보시죠. 되게 네. 웃깁니다. 네. 좋답니다. 우리가 언제 싸웠지 이러면서 네. 그렇게 뛰면서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당 승리를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선 네. 어제 적도 동지가 다시 될 수 있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저걸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뛰어라 국회가 새누리당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모여서 공천 받은 분들 이제 전의를 다지고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만 후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공천 탈락한 후보는 좀 항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재만 후보와 지지자들이 오늘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 와서 네. 김무성 대표의 면담 네. 그리고 이번 공천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항의를 벌였고 네. 또 다른 후보도 유재길 후보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후폭풍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새로운 사실들이 일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로 가야 되겠죠. 목요일 날 옥새 투쟁을 하는 폭탄 선언을 김무성 대표가 했고 금요일 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3대3 나눠갖기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자, 금요일 날 오후에 이 두 사람 사이의 귓속말이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기는 이제 안쪽인데요. 네. 원래는 실제로 보면 이제 바깥쪽. 네. 바깥에 나가서 네. 귓속말로 원희철 원내대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한 얘기가 양보할 테니까 이재만 유재길 후보는 양보할 테니까 네. 나머지 후보라도 좀 도장 찍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두 사람 양보하겠다는 것은 유승민 당선될 가능성 높이고 이재호 당선될 가능성 높여주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귓속말이 전해진 뒤에 네. 김무성 대표가 마음을 바꿔먹고 마지막 후보 등록 2시간을 앞두고 결국 3대3 합의가 저 얘기 때문에 이뤄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귓속말을 바깥에서 나눈 뒤에 김무성, 원희철 두 사람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이어갔잖아요. 이거 금요일 날 오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이 친박계 최고위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천기누설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저걸로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그게 그러면, 다른 것보다 이제 유승민 의원을 살린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걸 안을 청와대가 수용을 할까요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바로, 이제 굉장히 김물동 최고위원도 이 공천 과정에서는 청와대의 역할에 대해서 반기를 많이 제기를 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청와대가 공천 다 한다는 거냐라고 네.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짐작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네. 자,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만 청와대가 원격 조정한 것 같다. 그래서 특정인 배제하고 특정인은 꼭 넣어야 되고 하는 인상을 줬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보니까 더 마음을 심정을 더 굳히게 하는 상황 같네요. 글쎄, 지금까지 네. 대통령이 네. 누구를 통해서, 네. 특정인을 통해서 지침을 줬다는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저는 깊숙이 관여를 했다라고 네.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상식에 속하는 문제고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꼭 하나 좀 이 자리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지금 이제 이재만 씨하고 유재길 씨요. 그분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젠 정치적으로 이제 끝난 거니까 좀 적당히 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네. 다른 패널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로 청천벽력이고 네. 그다음에 희생자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그건 존중받아 마땅하다. 아하. 그걸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법정으로 가서 네. 지금 김무성 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네. 지금 하루 이틀 지난 이 시점에서 야 이제만 그만 좀 해라. 네 그만 좀 해라. 네.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본인이 의사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사실은. 네. 구청장을 2번씩 하고 네. 시장까지 나와서 그렇게 많은 표를 받았던 사람이 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하려고 그러다가 정치적인 어떤 그 타협 때문에 못 나온 네. 거라면 충분히 저는 어필할 그것이 난 민주주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부 국장. 네. 이게 이번 주에 나온 리얼미터하고 MBN의 조사인데 네. 새누리당의 TK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3월 셋째 주에 비해서 일주일 사이에 네. 오늘 나온 조사 결과는 보면 14%포인트, 70%에서 56%로 떨어졌고요. 네. 사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 14%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막판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아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박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었던 이 마지막 공천을 지켜보면서 결국 선거에 이기기보다는 네. 어떤 대통령 말을 좀 다른 방법으로 자꾸 어떤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여기에 온갖 올인하면서 전체 선거판을 망치는 네. 이런 어떤 지지자들의 이탈이 막 보이면서 TK 지역에서도 어떤 이런 실망을 느끼고 이탈을 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이 향후 그 전에 있었던 진박 후보들의 잇단 경선 탈락 네. 이런 흐름과도 네. 또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K만 말씀드렸지만 조원진 친박 진박 간별사로 부르는 조원진 의원,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네. 오늘 탈당한 일부 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하.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3년 6월 새누리당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배부해드린 대통령 존영을 3월 29일 내일까지 대구시당으로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유성걸, 유승민, 주호영, 권은희 4명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재산이니까 네. 걸려있는 사무실에 걸려있는 박근혜 대통령 네. 사진하고 액자 반납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진 떼라 그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오갔는지 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고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사진은 그대로 계속 걸어둘 겁니다. 제 사무실에 계속 있을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님 사진은 제 사무실에 오랫동안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탈당 전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걸고 있던 대통령의 사진도 그렇게 갖고 걸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여기 네. 저 얘기를 들으면서 네. 조원진 그 의원 개인이 아니라 네. 친박의 수준이라는 게 저것밖에 안 되나 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거 분명히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돌려달라면 나는 그걸 이해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네. 당신은 대통령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이 반대입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네.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사진을 내린다면 네. 오히려 그거를 비판해야 맞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 탈당을 하다니 대통령 필요 없다는 거냐? 너는 정말로 얄팍한 국회의원이다. 이거를 해야지 네. 그걸 그냥 걸고 있었겠다. 네. 라는 것을 오히려 돌려달라는 그런 발상이 우습고, 두 번째는 네. 국가의 돈으로서 네.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개인이나 대통령 사진 거는 것이 거의 일반화된 관행입니다. 네. 따라서 오히려 국가의 세비를 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엄연히 네. 그걸 걸고 있겠다는데 네. 뗀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걸고 있겠다는 거를 그거 반납해라. 라는 것은 명백하게 편가르기를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에 유승민이는 반 박근혜, 그 다음에 우리는 친 박근혜라는 것을 통해서 표를 몇 푼이라도 몇 개라도 더 얻겠다는 건데 잘못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사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빨간색 옷 입고 하는 거 옷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색깔을 바꿨거든요. 일단 운동할 때 입는 옷 색깔은 좀 제한이 있나 보죠? 아니, 뭐 특별한 제한이 있다보다 지금 어떤 당을 상징하는 색깔 자체는 입을 수가 없게 되죠. 새누리당과 혼선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산된 당도 그 당과 유사한 어떤 것을 네. 금지하도록 있는 그런 건데요. 지금 사실 유승민 의원 말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네. 색깔들, 뭐 주황색이나 이런 거를 애초에 선택을 했다가 네.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예 흰색을 같이 입고 있었다. 네. 저는 거기에 더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보통 백의종군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백의종군에서 다시 당선되면 빨간색으로 갈아입겠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지금 그 흰 옷을 유승민 의원이 입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뭐 백의종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새누리당의 상징색이요. 네.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빨간색과 흰색이 다 새누리당의 상징색입니다. 아. 그래서 새누리당의 그 네. 어떤 로고에도 보면 이렇게 태극기 문양처럼 빨간색이 열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빨간 잠바를 대개 선거 때 유니폼식으로 입고 있는데 네. 그 바탕색은 사실은 또 흰색 그 문양에 보면 흰색이 깔려 있습니다. 아까 그 점퍼에도 보면 이쪽 양쪽 소매는 흰색으로 돼 있었는 걸 아마 보셨을 그렇죠. 텐데 예, 예. 그래서 새누리당을 님은 나를 버렸지만 네.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모시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한 달 뒤에 다시 복귀한다. 이 부분을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연애할 때도 남녀 사이에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질 때 남자가 야, 너 내 사준 거 백하고 시계 다 내놔. 네. 얼마나 그거 없어 보입니까? 네.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시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한 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재호 의원이 좀 따끔하게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탈당한 사람들 복당시키지 않겠다고 선을 원윤철 원내대표가 그었는데, 이재호 대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 탈당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선거 전에 하는 소리니까 누가 거기 그다마 듣습니까? 선거 이후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저도 전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 절대로 복당 안 시킨다고 저도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자, 저에게 이제 사진 한 장 공개해 드리겠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임명직 말고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진을 저희가 좀 공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볼까요? 네, 김을동 최고위원은 2008년에 친박연대로 나갔었고요. 김태우 의원만 유일하게 안 나갔었네요. 계속 있었고요. 네. 원유철 원내대표는 1997년에 국민신당에서 있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무소속으로 한번 나갔었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친박연대, 그러니까 김을동 의원을 갔죠. 그다음에 이인재 의원은 국민신당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김태우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지도부가 전부 다 탈당 전력이 있고 복당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뭐 이재호 의원의 말처럼 네. 지나보면 다 또 없어지고 무마되고 이런다. 이건 이제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탈당한 탈당한 의원 지역에 공천을 했으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탈당한 사람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천한 국회의원들한테 해가 되니까 네. 그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네. 나중에는 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당원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네. 시도당에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특히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08년 3월 9일 날 18대 선거가 있잖습니까? 그 이틀 후에 네. 대구 달성에서 박근혜 대통령 다든지 당선자죠. 이제 네. 18대 이제 붙었으니까 네. 그때 친박 연대한 또는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 24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당시 의원이 네. 전원 다 무조건 복당시켜야 된다. 네. 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네. 쫓겨났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고 잘못된 공천에 따라서 쫓겨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당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사람들도 이재호나 유승민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본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쫓겨나고 네.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복당이 안 된다는 거는 네. 정말로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거 끝나면 또 역시 뭐 대체로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고 뭐 다 내려놓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야 모두 뛰고 있잖아요. 야당 상황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순위 확인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